재난재해를 막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예보, 경보를 해주는 것이고, 더 이제 근본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그런 배수 시설 그리고 뭐 사방 시설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,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해서 북한이 그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. 북한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? 북한도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. 그래서 국제기구 쪽에 자신들의 환경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계속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환경이나 이상기온으로 벌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부분들을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. 이 기후라던가 아니면 산림이라던가 이 부분들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비정치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하나고요. 이제 결국에 국경이나 국가라고 하는 건 인간 문명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실질적인 생명 공동체로 남북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의 관점에서 북쪽에 문제가 생기면, 예를 들면 동물들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 바로 남쪽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 간에 빠르게 예전의 채널들을 회복을 하고 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짧게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? 네. 그러시죠. 진짜 인공위성으로 북한을 보면 정말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까? 그 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. 근데 북한에 정말 산림이 없을까? 이거를 찾아보려고 이 바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. 해보시면 어때요?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북한에 산림이 얼마나 있을까? 이제 없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.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디가 산림 면적이 더 많을까요?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.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건 남한이 적겠죠. 맞습니다. 우리나라도 굉장히 산림 면적이 많은 나라거든요. 네. 국토의 한 63% 정도가 산림으로 잘 조성하고 유지하고 있는데, 이것이 사실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. 네.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넓습니다.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되나요? 지금 한 70% 정도? 오, 생각보다 많네요. 지금 면적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100만 헥타 이상 더 많은 편인데요. 근데 왜 우리가 북한이 산림이 황폐화됐다, 민둥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? 네. 제가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는 산림이 많거든요. 네. 이 정도면 훼손된 게 내가 한 게 맞나? 이렇게 자꾸 들여다본 적이 많았습니다. 근데 이 이유를 알았어요. 왜요? 사람이 접근성이 조금 낮은 산지에는 여전히 산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. 실제 주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뒷산에 나무가 없네? 라고 보였지만 조금 더 가면 사실 나무는 굉장히 많았었고,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많은 산림이 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총량적 개념에서의 그 비율은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, 압록강, 두만강 연변에 고구려 유적 뭐 그런 게 많아서 쭉 한번 끝에서 끝까지 다 가본 적이 있어요. 맞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그 녹화가 좀 된 것들이 제법 보이긴 합니다. 맞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은 연료 문제랑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인 그 비료 수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생산성도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악순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사실 경사도 많고 경사도 심하고 원래가 나무가 빽빽해야 되는 그런 땅에다가 무리해서 농경지를 만들다 보니까 유기물은 빠져나가고 점점 물은 없어지고 사실 농업 생산성이 좋아지기 어려운 환경이 된 거죠. 지금 북한에 생각보다 산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공기가 더 좋나요? 오, 좋은 지적이십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더 좋겠죠? 오, 아닌가요? 많은 분들이 혹은 개발이 많이 안 된 곳에 가면 공기가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, 가끔 북한 말고 다른 개도국에 가도 생각보다 대기질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. 자동차 배출가스가 조절이 되지 않고 공장 매연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. 근데 실제로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합니다.
사실 저희가 그런 연구도 했었습니다. 이 경제 지표와 산림 면적 변화 이곳이 어떤 관계를 갖냐. 사실 남쪽은 경제 발전과 산림 복원을 성실하게 좋은 상관관계로 이어온 대표적인 케이스였고요. 반대로 북한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산림 훼손도 점점 증가했었던 그런 케이스였죠. 근데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경 같은 거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또 북한은 또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을 꽤 많이 취하고 있다고요? 맞습니다. 사실 북한이 사실 정말 환경과 기후변화 차원에서는 국제 질서에 아주 동참하는 성실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. 우와, 의외인데요? 네.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내라는 것 적당할 때 딱 내고 목표도 잘 지켜나가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이거 반에서 되게 불량 학생인데 알고 보니 쓰레기 줍고 뒤에서 청소하고. 사실 미국은 탈퇴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인데 북한은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하면 성실하게 이 질서 안에 참여하고 있고요. 대표적인 게 북한도 파리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기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네. 이슈인데 북한은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목표를 발표하게 됩니다. 와, 이거 반전의 매력의 북한인데요? 정보 자료는 오늘 한반도의 기후와 환경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? 사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라 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저는 북한의 기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. 근데 사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다른 것 떠나서 북한 주민들이 잘 살려면 이 기후 재난에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. 그거에 있어서는 국제사회나 우리나라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그런 얘기가 어딘가 전달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. 저는 오늘 이제 저는 정치학의 선 안에 이제 갇혀 있는 학자이긴 한데 선을 막 넘어서 근데 백두산의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역사로도 갔다가 환경으로도 갔다 결국에 이제 기후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이 기후 문제는 일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플라스틱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고래가 고통받는 장면들이었는데 남북 문제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환경 문제, 기후 문제,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패턴도 바꾸고 생각의 패턴도 바꿔야 사실은 갇혀 있는 선을 넘어서 남북 관계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우리 녹화도 녹화지만 약간 팬미팅처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이 영화 안 본 분 없습니다. 저런 상상력을 어디서? 4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찍은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찍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.